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창밖을 보니 세상이 온통 하얗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것 같네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깜빡거립니다. 붉은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저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던 해 단칸방에서 맞이했던 그 겨울 말이에요. 그때는 우풍이 어찌나 심했던지 자고 일어나면 코끝이 빨개져 있곤 했었죠. 그래도 서로의 체온이 있어 춥지 않다고 믿었던 참 어리고 순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60 남짓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어찌 보면 가장 기이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티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화려한 케이크도 시끌벅적한 음악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마주 앉을 사람 하나가 전부인 아주 소박한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마주 앉을 유일한 손님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이들 아빠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35년이라는 긴 세월, 그 거친 풍랑을 함께 건너온 옛 전우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겨울을 끝으로 졸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 참 낯선 단어죠? 저도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늙어서 주책이다. 그냥 참고 살지 뭘 유난을 떠나 그렇게 혀를 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해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듯 결혼이라는 길고 힘들었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서로를 더 넓은 세상으로 각자가 원했던 삶으로 놓아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지금 부엌에서는 갈비찜이 익어가는 냄새가 거실까지 은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배를 갈아 넣어 부드럽게 재운 갈비찜. 네, 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평생 지겹도록 차려냈던 그 사람 입맛에 맞춘 밥상을 또 차리고 있다니 말이에요. 젊었을 때라면 억울해서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파출부야? 왜 나만 요리해야 해?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참 잔잔합니다. 호수처럼 고요해요. 이건 아내로서의 의무감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한 챕터를 닫으며 고생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내 청춘을 함께 보낸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뜸이 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거실 벽에 걸려있는 낡은 가족사진 앞에 섰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며 사진 속 얼굴들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의 우리. 참 젊고 팽팽하네요. 남편은 수치 많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제 눈가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저 때의 저는 무엇이 그리도 힘들고 억울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전쟁 같았죠. 남편은 바깥 세상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늘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입을 꾹 다물고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죠. 저는 그런 남편의 침묵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집이 하숙집이야? 잠만 자고 나가게? 종일 애들하고 씨름한 나는 안 보여? 말 좀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베란다로 나가 줄담배만 피워댔습니다. 그 희뿌연 담배 연기 너머로 보이던 남편의 구부정한 등. 그때는 그 등이 참 밉고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울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남자라는 체면 때문에 소리내어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우리 부부 사이도 최악이었죠. 좁은 집에서 서로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어 각 방을 쓰기 시작했던 게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자식들만 다 키워놓으면 그때는 내 인생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당장 나갈 거야. 그 말을 주문처럼 아니 생명줄처럼 붙잡고 3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다 자라 제 짝을 찾아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은 건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남자와 여자 단둘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 둥지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또 적막했습니다. 우리는 넓어진 집에서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냈습니다. 각자의 방문을 굳게 닫고 밥 먹을 때만 잠시 마주쳐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 나누는 사이. 싸울 힘도 화해할 열정도 심지어 미워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건조하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같은 관계였죠.
그러다 지난달 첫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국을 뜨다가 손을 떨더군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 저 사람도 늙었구나. 나만큼이나 저 사람도 약해졌구나. 그 순간 불현듯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여보. 어? 우리 이제 서로 졸업합시다. 놀랄 줄 알았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군요. 화를 낼까 아니면 비웃을까?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참 동안 제 눈을 바라보더니 아주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당신도 나도. 그동안 참 애썼다. 그 한마디. 애썼다는 그 한마디에 지난 35년의 묵은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서러움도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잔잔한 연민만이 남더군요. 사랑해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예순이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늘 듣던 띠리릭 소리인데 오늘따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일까요? 앞치마 매무새를 다듬고 현관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왔어요? 그래. 밖이 많이 춥니다. 눈이 꽤 쌓였어. 남편이 어깨에 쌓인 눈을 털며 들어옵니다. 두꺼운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거는데 옷이 참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옷을 입고 평생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 다녔을 그 사람의 고단함이 손끝으로 전해져 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왜소해 보입니다. 언제 저렇게 어깨가 굽었을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굴컷절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솜씨를 다 부려 차린 상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35년을 매일같이 밥을 먹었는데 오늘 이 밥 한 끼가 왜 이렇게 낯설고 목이 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국을 그 사람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간이 맞나 모르겠네. 남편이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넘기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맛있네. 시원하다. 당신 솜씨는 여전히 좋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오직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찌개를 떠먹는 소리만이 빈 거실을 채웁니다. 예전에는 이 침묵이 숨막히게 싫어서 일부러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이 고요함이 편안합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뜯어고치려 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는 사이가 되어서일까요? 마치 오래된 절간에 앉아 핏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남편이 갈비찜 하나를 집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당신도 좀 먹어. 살이 왜 이렇게 내렸어? 얼굴이 반쪽이네. 나이 드니까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결혼 초에는 맛있는 부위는 자식들 입에 넣어주느라 정작 우리는 뼈다귀만 빨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양보할 자식들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고기 한 점을 권하며 머뭇거립니다. 이것이 정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밥을 반쯤 비웠을 때 남편이 불쑥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만지작거립니다. 할 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봅니다. 여보. 네, 미안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젊어서는 밖으로만 돌아서 미안했고, 술 먹고 속 썩여서 미안했고, 늙어서는 당신 외롭게 해서 미안했어. 알면서도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몰라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만 열면 퉁명스러운 말이 나가더라고. 내가 못난 놈이라 그래. 남편의 시선은 식탁보 끝자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합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남자가, 경상도 뚝심 하나로 버텨온 남자가 헤어지는 마당에 털어놓는 저 서툰 고백이 왜 이리 가슴을 아프게 찌를까요? 울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눈물이 툭하고 떨어져 손등을 적십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옵니다. 알면 됐어요. 당신도 고생 많았잖아요. 우리 가족 굶기지 않으려고 그 더러운 꼴 다 보고 자존심 다 버리고 버텨낸 거. 저도 알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당신이 미워서. 고마웠어요. 정말로. 우리 애들 번듯하게 키워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큰 병 없이 버텨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아주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검버섯이 핀 뺨, 희끗해진 눈썹. 그 세월의 흔적들이 서로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치열하게 살았다. 그래, 욕봤다. 당신도 나도. 참 가여운 사람들이구나. 그 순간 미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전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와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잔 2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맑은 붉은색 와인이 투명한 잔에 찰랑거립니다. 자, 잔 들어요. 남편이 피식 웃으며 잔을 듭니다. 그 웃음이 참 씁쓸하면서도 편안해 보입니다. 무슨 건배사를 해야 하나? 이혼 축하? 독립 만세? 농담을 던지는 남편의 말에 저도 픽 웃음이 터집니다. 아니요. 이혼이 아니라 졸업이라니까요. 우리의 새로운 이막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를 위하여. 잭마이너스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려 퍼집니다. 와인 한 모금을 삼키니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서인지 볼이 발그레해집니다. 내일 아침이면 남편은 미리 싸둔 짐을 챙겨본가 근처에 얻은 작은 오피스텔로 떠날 겁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 남겠지요. 혼자 먹는 밥이 처량할까요? 밤에 혼자 잠드는 게 무서울까요? 불 꺼진 집에 들어오는 게 외로울까요? 솔직히 조금 겁은 납니다. 35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남편의 코 지는 소리, 새벽에 물 마시는 소리가 없는 밤이 낯설고 허전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지독한 고독이 찾아와 저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두려움보다 설렘이 조금 더 큽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고 오롯이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으니까요. 내가 먹고 싶은 반찬만 해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도 배우러 다닐 겁니다. 남편도 그럴 겁니다. 그동안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하지 못했던 낚시도 실컷 다니고 배우고 싶다던 색소폰도 배우겠지요. 눈치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요. 우리는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남은 생을 더 행복하게, 더 나답게 살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기로 한 것뿐입니다. 가끔은 밥이나 한번 먹자며 친구처럼 연락도 할 겁니다. 명절에는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 웃으며 밥도 먹겠지요. 어쩌면 같이 살 때보다 사이가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도 해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나무도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그늘 때문에 자라지 못하듯 우리에게도 햇볕을 쐴 거리가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창밖을 다시 내다봅니다. 눈발이 조금 잦아들었네요. 세상이 참 고요합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조고 있습니다. 저 익숙한 모습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밉다가도 짠하고 싫다가도 애틋한 사람. 35년의 결혼 생활. 참 힘들었고 아팠고 소리쳤고 때로는 웃었던 그 긴 시간에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저희 부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파티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는 따뜻한 말을 유품처럼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낸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곁에 있는 배우자가 꼴보기 싫어 한숨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홀로 서기를 망설이며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어떤 선택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 사는 것도 인생이고 헤어지는 것도 인생입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내 옆에서 늙어가는 저 사람에게,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위대한 나 자신에게 마음속으로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우리 참 고생했다 하고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걷지만 서로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어 줄 겁니다. 잘 가요, 내 남편. 부디 아프지 말고 잘 살아요. 그리고 어서와, 나의 새로운 인생. 잘 부탁한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라이프.